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더블 배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배전이라는 것은 용어에서 알다시피 일본에서 온 거죠. 요즘에는 그 더블 배전을 하는 그 업체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 어떤 올드한 로스팅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커피를 두 번 볶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두 번 볶으니까 시간적인 손실이 있죠. 시간 오래 걸리죠. 한 번 볶아도 될 걸 두 번 볶으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를 한 거죠, 로스터가. 이게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로스팅 오래 10년씩 20년씩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계속 단순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경우에는 다시 볶아야 되죠, 그거를. 근데 실수도 실수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예 그냥 1차 오기 전에 그냥 6분? 실제 사례입니다. 6분에 그냥 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그 투입구와 그 토출구를 혼동해 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2차 크랙 들어가서 추출을 뽑아야 되는데 실수로 1차를 2차로 착각을 하고 뽑아내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오늘 그 과테말라를 볶아야 되는데 케냐를 볶았다. 그러면 넣자마자 빨리 발견했어요. 근데 다행히 2분, 3분에 발견했어. 그러면 빼가지고 다시 볶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이게 실수로 인해서 다시 두 번을 볶아야 되는 케이스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좀 까다로운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이거를 살려서 이제 다시 거기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케냐를 착각해서 과테말라를 볶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두 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즉각 빨리 로스터에 넣어가지고 볶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과테말라를 볶아야 되는데 케냐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늘 케냐는 넣지를 않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번 더블 배전을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찾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1차 크랙 전에 6분에 그러니까 콩을 배출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2개월 후에 다시 로스팅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너무 그렇게 멘탈 붕괴돼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고 오늘 케냐를 볶을 일정이 없으면 한 이틀 3일 후에 볶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콩을 볶죠. 다시 충분히 그런 경우만,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더블 배전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볶았던 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콩의 맛의 뉘앙스가 나오냐고 하면, 일단은 신맛이 떨어지죠. 신맛이 떨어지고, 신맛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게 반대로 가는 게 있죠. 우리 쓴맛. 그 앞에 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쓴맛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되고 약간 바디감이 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이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더블 배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에티오피아를 볶았어. 그랬을 경우에는 더블 배전하면 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수로 케냐를 좀 1차 크랙에 뽑아버렸어요. 이랬을 경우는 다시 볶아도 무방합니다.
케냐 같은 경우, 케냐,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2차를 1차로 오인해가지고 뽑았다가 추출했다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했을 때, 이걸 설명할 때 그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어떤 그 실수로 더블 배전을 해버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로스팅 프로파일을 만든 경우,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은 이제 커피 트렌드가 많이 변했고, 마루야마 커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요즘에 되게 쉼없이 강조되는 그런 엑시더티가 강조되는 이제 커피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일본은 좀 2차 크랙을 넘기는 강배전 커피가 우세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크한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다크한 로스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냐? 다크한 콩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쓴맛과 초콜릿티하고 묵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지로얄이라는 직화식 기계를 많이 쓰는데, 이 기계의 특성상 약간 그 배기가 그렇게 뭐 프로바시나 이런 기계에 비해서 배기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프로바 유저 같은 경우 프로바스로 볶으면 뭐 배기가 워낙에 이제 좋기 때문에 더블 배전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배기 능력이 떨어지는 로스터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수분과의 싸움이죠. 네, 수분. 1차적으로 이제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더블 배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는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룩이 지거나 커피가 얼룩이 지거나 아니면 또 쪼글쪼글해지는 콩, 그죠? 쪼그라진다, 쪼글쪼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분이 배출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로스팅 프로파일도 너무 급하게 빨리 가져갔을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얼룩이 지거나 쪼글쪼글해지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이제 더블 배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약간 커피가 정돈이 되고,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콩을 갖다가 더블 배전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무킨 콩이라든지 오래동 콩 같은 경우에는 더블 배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수분 때문에 한 거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더블 배전하는 콩들 보면 뭐 케냐라든지 콜롬비아 이런 콩들을 보통 이제 더블 배전을 하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커피의 맛의 뉘앙스가 있고, 이런 의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문화적인 배경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배전 커피에 쓰고 묵직한 커피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분을 좀 잠재우고 신맛을 조금 억제하는 프로파일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의도로 이제 로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파일을 가져가냐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원래 프로파일을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갔다가 S자국선, 윌란부트에 이런 커피에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더블 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파일이 안 나오고 같은 이제 좀 빨리 오죠. 아무래도 빨리 오는 케이스도 있고, 좀 프로파일 자체가 약간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색깔을 보거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때 나오는 그 색깔을 보고 뽑거나 냄새를 맡고 뽑거나 할 거 없이 어차피 실수를 한 거니까 어차피 커피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커피 로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더블 로스팅을 하는데, 첫 번째가 1차 전에 로스팅을 빼는 방법이 있고, 1차 전에 빼서 진행하는 프로파일이 있고, 또 하나는 1차 때 1차를 진행하고 빼는 프로파일이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소개를 했듯이 1차 전후로 해서 프로파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아마 얘네들이 1차 전에 콩을 뺀 다음에 이거를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다시 로스팅을 합니다. 아마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부여라든지 이제 생명체로 다루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죠. 이번에 농장에서 커피가 잘 된 이유는
때루아가, 기우가, 이번 토양이 이렇게 이제 뭐 외국적인 정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반면에 일본식의 정서는 이번에 커피 작황이 좋은 이유는 뭐 산들 바람이 뭐 이렇게 오는 바람이 너무 부드럽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장인 정신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1차 전후에 뽑은 다음에 얘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다가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다시 볶는 로스팅 프로파일이 있고, 대신에 1차가 들어가면 이렇게 놔두면 망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대 안 하고 1차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했죠. 아까 전에 그 실수가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1차 전에 로스팅을 이제 뽑았습니다. 우리가 1차 전에 뽑았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는 1차가 오죠. 좀 더 빨리 오겠죠. 1차가 빨리 와요. 근데 1차 때 불을 조절을 하고 1차 때 휴지기를 껐다가 기다렸다 이때 빼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1차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콩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도 없을 것이고 그 진행이 빨리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긋하게 했다가는 콩을 그냥 타버립니다. 그냥 이게 빨리 진행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1차를 보고, 1차는 똑같이 와요. 1차 똑같이 오는데 1차를 보고 거의 그 빨리 뺀다는 심정으로 보고, 그러니까 같은 1차가 아니에요. 이건 더블 로스팅의 두 번째로 볶은 콩 같은 경우에는 1차가 같은 1차가 아니라 1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1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럴 것이 이제 콩 자체가 받은 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가 들어가면 주시하고 있다가 곧바로 1분이나 2분 내에 저는 이렇게 뽑습니다. 네. 안 그러면 빨리 타버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천천히 진행시킨 다음에 주시하고 있다가 뽑아라 라고 나와 있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콩이 빨리 진행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니까. 자,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과 그 커피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더블 베전이라는 게 일본에서 사용이 됐던 로스팅 프로파일이지, 사실은 별로 권해주는 프로파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강배당 커피를 드시는 어떤 고객분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한번 구웠다가 다시 그걸 구워서 먹으면 수분 날아가는 오징어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콩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때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블 베전은 그렇게 비추한다. 네. 이상으로 더블 베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